안녕하세요. 대건 커넥터 1기 김태현이라고 합니다. 오늘 제가 말씀드릴 내용은 1학년의 과탐 선택입니다. 목차는 첫 번째는 내신을 어떻게 선택해야 하는가, 두 번째는 진로에 맞는 과탐이란 무엇인가, 세 번째는 과탐별 특징, 네 번째는 과탐에 대한 팁 같은 것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우선 내신을 어떻게 골라야 할까, 이에 대해 많은 고민이 있을 것이라 예상되는데요. 2학년 내신은 무조건 학종 위주로가 맞습니다. 2학년 때는 자신이 진학하고자 하는 학과에 맞고 자신의 역량을 균형 있게 드러낼 수 있는 과목을 선택하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부담이 되지 않은 과탐 조합도 중요한데요. 1학기 때는 학습에 부담이 되지 않도록 사탐과 과탐을 통해 사탐과 과탐에 들이는 시간을 적게 하는 조합을 가져가고, 만약에 2학기 때는 두 가지 경우가 있습니다. 활동을 위주로 한다면 2학기 때 과탐 원과목과 과탐 2과목을 듣고 3월 1학기 때 물리과제 연구와 2과목을 듣는 것으로 물리과제 연구를 들으면서 활동을 위주로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만약에 자신의 진로가 과탐과 크게 연관이 없다, 그렇다면 과탐 원과목을 위주로 2학기 때 원과목과 원과목을 들으면서 최종적으로 과탐을 3과목 이상을 들으며 과학의 기본적 역량을 드러내는 것으로 할 수도 있습니다. 나의 진로에 맞는 과탐은 첫 번째는 물리학으로 위와 같은 표를 참고하면 될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 물리학은 물리학과, 물리교육과, 기계공학과, 물리학과, 화학과, 생명과학을 합친 것은 식품공학과, 산림가공학과, 생명공학과 같은 예시가 있습니다. 위와 같은 표를 참고하면 과탐을 선택하는 데 크게 도움이 될 것이라 생각합니다. 내신에 대해 어떻게 공부할까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물리원은 수특 문제 위주로 변형되어 나오니 수특을 여러 번 돌리는 것이 낫습니다. 수업 시간에 선생님께서 강조하는 실험이나 이론은 암기가 필수입니다. 역학 부분은 방학 때, 비역학 부분은 수업 때 하는 것이 효율이 좋습니다. 화학도 마찬가지로 수특 문제 위주로 변형되어 나오니 수특을 여러 번 돌리는 것이 좋습니다. 그래프와 같은 선생님께서 강조하신 부분은 암기해 놓는 것이 좋습니다. 1, 4단원은 킬러, 하지만 2, 3단원도 열심히 하여 킬러를 풀 시간을 확보해야 합니다. 생명원은 물리와 화학과는 별개로 수특 문제가 별로 안 나옵니다. 따라서 선생님께서 나눠주시는 풀림표를 열심히 외우고 풀어야 하며, 이때 생명을 공부할 때 공부 순서는 유전에서 비유전으로, 왜냐하면 유전은 킬러로 많은 시간을 소요하기 때문입니다. 이런 유전 부분은 방학 때, 비유전 부분은 수업 때 들으면 효율적이라 생각합니다. 전반적으로 킬러 부분은 방학 때, 비킬러 부분은 수업 때 하는 것이 효율적입니다. 그리고 많은 학생들이 국영수에만 시간을 투자하는데 과탐에도 많은 시간을 투자해야지 만족할 만한 성적이 나올 것이라 생각합니다. 대공고에선 정시도 중요합니다. 응시사수가 많은 과목을 선택했는데, 왜냐하면 응시사수가 많으면 등급이 따기가 좋습니다. 예를 들어 생명과학과 지구과학은 응시사수가 10만 명과 9만여 명으로 1, 2위를 다투는데, 이 두 과목은 물리학과 화학과 비해 등급 따기가 비교적 수월합니다. 과탐의 문제 분류는 개념형 문제와 자료해석 문제, 수립처럼 문제가 있습니다. 그럼 정시를 어떻게 공부해야 될까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생명은 자료해석형의 대부분이며 개념형이 조금 나옵니다. 물리화학보다는 개념형이 많지만 지구화학보다는 적습니다. 응시하수가 1, 2위를 다투는 과목으로 등급 따기가 수월합니다. 3등급은 따기 쉬운 과목으로 최저 맞추기가 좋습니다. 퍼즐과 같은 문제를 좋아한다면 추천합니다. 생명은 크게 비유전과 유전으로 나뉘는데, 이 비유전은 비킬러와 준킬러로 나뉩니다. 비킬러 부분은 무조건 암기로 개념만 알면 풀 수 있는 문제입니다. 하지만 이런 개념이 좀 많기 때문에 시간이 지나면 까먹을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개념을 한 바퀴 돌리고 일정 주기로 모의고사 하는 문제를 풀면, 만약에 모의고사 하는 문제를 풀었을 때 틀린 개념을 채워나가는 식으로 하면 좋습니다. 준킬러 및 킬러는 생명의 킬러는 감이 중요하다고 생각하므로 매일 풀 문제량을 정해놓고 푸는 것이 좋습니다. 화학원은 자료 해석형이 대부분으로 개념은 물리보다 많지만 적은 편입니다. 하지만 개념이 매우 많고 추론해야 하는 문제들이 많으므로 타임어택이 심한 과목에 속합니다. 물리학과 마찬가지로 응시사수가 적고 표본이 높아 등급 따기 어려운 과목으로 손꼽힙니다. 화학원은 2, 3단원은 비킬러, 준킬러로 최대한 빠르게 푸는 것을 목표로 많은 문제를 풀어봐야 합니다. 이 2, 3단원을 좀 경시하는 경향이 좀 있는데, 2, 3단원을 빠르게 풀어내야지 킬러를 풀 시간이 생깁니다. 2, 4단원은 킬러 부분으로 무작정 계산만으로 풀기에는 시간이 부족합니다. 따라서 개인적 역량이 부족하여
좀 문제 풀기 버겁다 싶은 사람들은 인강을 활용할 수도 있다 생각합니다. 이러한 화학은 시간이 매우 부족한 과목이라 많은 문제를 풀면 쉬운 문제는 보자마자 풀어야 킬러를 풀 시간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물리와 지구는 다른 대공 커넥터 학생이 자세히 설명하였으므로 그걸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 문제의 예시들을 보여드리겠습니다. 화학 원 문제는 빅킬러는 자료 해석이 대부분으로 위와 같은 표를 주고 이 비율 관계를 물어보거나 아니면 H2O 양의 대소 관계를 파악하거나 이러한 문제가 대다수입니다. 크게 어렵지는 않으며 여러 번 수많은 문제를 풀어보면 빨리 풀 수 있는 문제에 속합니다. 하지만 화학 원 문제는 킬러 부분은 자료 해석과 수립 추론형이 합쳐진 것으로 위와 같은 표를 주고 어떤 반응식을 줍니다. 이 반응식은 미지수가 채워져 있는데 저희는 이 표를 가지고 이 미지수를 채워나가는 것이 목표입니다. 이런 미지수를 채워나갈 때 그 비례식이거나 방정식 아니면 기루법을 사용하기 때문에 수립 추론력이 좀 사용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또한 이 기루적인 풀이를 할 때는 좀 시간이 많이 오래 걸리므로 시간이 좀 오래 걸리는 문제에 속합니다. 생명원 문제는 빅킬러 부분은 개념형으로 1번 문제를 가져왔는데요. 이렇게 발생과 생장, 촉수의 물체가 닿으면 어쩌고저쩌고 이것이 무엇인지에 대한 것을 물어보는 문제가 대부분입니다. 이런 문제는 개념만 알면 쉽게 풀 수 있습니다. 하지만 생명원 문제의 킬러 부분은 어렵다고 손꼽히는 문제인데요. 자료 해석형이 대부분이며 위와 같은 여러 줄글로 된 조건을 나열하고 저희는 이러한 조건들 중에서 문제에 적절한 조건들을 끄집어냅니다. 이러한 조건들을 이용해 그 부모의 표현형이라든가 자식의 표현형과 같은 문제에서 물어보는 것을 찾아내는 것이 목표입니다. 이런 문제에서 경우의 수가 많이 나오는데 예를 들어 경우의 수가 두세 가지 나온다면 이 경우는 뭐 때문에 모순이 생겨 아니고 이 경우는 모순이 생기지 않으므로 맞다. 이런 식으로 기루적인 풀이를 해야 되는 문제들이 많으므로 좀 시간이 많이 오래 걸리는 문제라고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수많은 문제를 많이 풀면서 좀 감을 길러야 되는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마지막 같은 팀인데요. 3학년 1학기 때는 수능 선택 과목도 생각해서 고르는 것이 낫습니다. 예를 들어 수능 때 생지를 본다면 생명과학이나 지구과학을 3학년 1학기 때 들으면서 내신 공부와 수능 공부를 같이 할 수 있는 효율적인 방법도 있습니다. 인간 커리를 생각하고 계획을 체계적으로 짜는 것이 좋습니다. 인간 커리뿐만이 아니고 수업이랑 자신이 독학하는 그 과정을 월별로 체계적으로 짜서 공부하는 것이 좋습니다. 생명 또는 지구, 물리 또는 화학 조합도 괜찮습니다. 왜냐하면 생명 또는 지구는 등급답게 그나마 수월한 과목이고 물리 또는 화학은 어떤 공과 대학은 물리와 화학 중 한 과목은 필수로 정시로 해야지 받아주는 대학이 있기 때문에 물리와 이공계 학과를 꿈꾸는 학생이라면 물리와 화학 중 한 과목을 선택하는 것이 좋습니다. 아까도 말했는데 국영수와 비슷한 시간으로 과탐도 준비해야 합니다. 지금 1학년이니까 국영수는 2학년 때까지 어느 정도 끝내놓고 3학년 때는 과탐을 준비하는 생각을 해야 됩니다. 생각보다 3학년 때는 과탐과 국영수를 동시에 준비할 시간이 매우 부족합니다. 감사합니다.